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합 문제를 조합을 이용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원소로 가진 집합 A가 있고 이 A의 부분 집합 중 N개 원소를 갖고 있고 원소의 합이 K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이 없으면 0을 출력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답을 찾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조합을 이용할 겁니다. 조합 중에서도 지금 12개죠. 12개 데이터 중에서 3개를 뽑는 거 하는 조합을 사용할 거고요. 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조합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N이라는 것과 K라는 것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A 배열 만들어주는데 range 1, 13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개수는 length에 A 해가지고 12개입니다. 자, 그리고 DF라고 해서 조합으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합으로 풀이를 할 때 우선 경우의 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레벨 S 기억나세요? 바로 우리 전 영상에서 봤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레벨이 N, 여기서는 지금 여기 N이라는 것이 데이터의 개수가 아니고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한 개수예요. 그래서 N하고 똑같아지게 되면 그때 리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 반복문을 쓰는데 in range에서 S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식 생각나세요? 그때 식이 뭐였냐면 이전 식은 N 빼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레벨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N 빼기 K에서 N은 전체 데이터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N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선택할 원소 개수니까 우선 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플러스 1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어디까지 라는 것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개잖아요. A의 N이. 그러면 12개 빼기 선택할 거 3개 그 다음에 더하기 레벨이 0인 경우 플러스 1 해가지고 12 빼기 3 하면은 9죠. 더하기 1 하면 10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9까지 사용이 되는 거죠. 10에서 멈추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보내줄 거예요. 나는 I를 선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서는 I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RR이라고 하고요. 0으로 채워진 내가 뽑을 것의 개수가 n이니까 n개 배열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기 ARR이라는 것에다가 레벨 위치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넣어주면 되냐면 A 배열에 i번째 있는 원소 값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출력을 해볼 거예요. print ARR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해서 어떻게 3개씩 뽑아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콤비라고 해서 레벨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 0부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개씩 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3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개 뽑히는 거는 저희들이 됐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이 K인 거. 그래서 이제 그 합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뽑고 나서 합을 구해 가지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합에 대해서도 이 콤비에다가 계속 더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더하면서. 자, 그러면은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S로 하고요. 얘를 스타트라고 할게요. 스타트 인덱스, S 인덱스라고 할까요? 쓰고 보니까 여기 S로 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라고 하고, 자, 여기에다가 그 S 플러스 A의 I 값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만약에 S하고 K가 똑같은 경우라면 출력을 해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썸값 초기화 해줘야 되네요. 0, 1, 2, 3이라는 거 하나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 솔 0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 글로벌 솔 해가지고 그 솔에다가 플러스 1 해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솔을 출력해 볼까요? 자, 프린트 해서 솔하고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1개다 라고 나타나는 것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K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게 되면 또 다른 가짓수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솔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고쳐볼게요. 여기에 있는 솔을 리스트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솔에다가 어펜드 하는 거예요. 뭘 하실 거냐면 ARR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피해서 넣을 거예요. 왜냐면 ARR을 그냥 어펜드 하게 되면 이 객체 자체에 대해서 어펜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한 여러 개가 추가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피하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서 마지막에 이 갱신된 내용을 갖고 있는 동일한 리스트가 4번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카피해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점 카피라고 해서 주시게 되면 그 상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실 때 어떤 상태의 답인지 한꺼번에 이렇게 솔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프린트하지 않고 추가만 한 상태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4개고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지치기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여기 합계를 보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적는 곳은 일반적으로 여기죠. 만약에 S 썸 값이 K보다 큰 경우라면 우리들이 답이 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바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S 플러스 A의 I한 것이 K보다 크다면 아예 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겠죠. 가지치기를 이 안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와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뎁스 하나 정도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경우와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잠시 주석을 취하고요. 여기도 잠시 주석을 취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 호출이 몇 번 이루어지는지 여기에다가 제가 CNT 0이라고 주고 이 내부에 글로벌 CNT라고 한 다음에 CNT를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함수 호출이 될 때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뒤쪽에다가 CNT를 출력해 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몇 번 호출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86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지치기라는 것을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42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조건까지 넣어봤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 조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 값을 알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이거 주석으로 취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합 만드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나중에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